이게 결국엔 자기관리라는 부분이 이제 시간과 체력관리 외에도 셀프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신 게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일반 기업은 개인이 빠져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1인 창업은 사실 내가 놓으면 그냥 다 멈추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기관리의 팁을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자기관리를 못해서 늘 자책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깨달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매일매일 투두리스트를 막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한 권의 책이 프로젝트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 다음에 디자인을 조금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생각한 셀프 리더십은 사업이 힘들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다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게 셀프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동기부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동기부여 저는 사실 남편이 옆에서 채찍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 제가 되게 애정했던 책이고 기대했던 책이 있었는데 판매가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 감이 없나 봐. 나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남편은 그 책을 가지고 온라인 서점에서 처음 판매가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결과가 안 좋거나 하면 자책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막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주변에 물어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책에 꽂혀서 계약을 하고 출간을 하고 거기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소질이 없어요. 별로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데 남편은 저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본인 성향이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 트렌드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를 우물 안에서 편하게 있으려는 저를 채찍질해서 다른 것도 해봐라. 모든 것이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고 그래서 이제 첫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엄마하고 아이들 모여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의처럼 해주실 수 있느냐 해서 저는 처음에 강의는 저는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거기서 먼저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 당장 해야지 당장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처음이라 되게 미숙하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도 남편이 나 이렇게 살쪘는데 무슨 인터뷰였는데 무슨 소리야 해라 당장 해라 그렇게 하니까 혼자 하는 1인 출판사지만 주변에 같이 이제 인연을 맺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참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여행일기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대했던 책이고 너무나 좋아했던 책인데 그 책 준비를 할 때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이 항공사나 여행사에 콜라보 그거를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서 보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고 규모도 작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출판사인데 뭐 대한항공 뭐 하나투 이런 데서 뭐 보기나 하겠어?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말고. 멋있다. 그러니까 거의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막 몇 날 며칠 제안서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연락이 왔는데 사실 1인 출판사 규모에서는 같이
하기에 좀 버거운 제안이 와서 실행까지는 못했어요. 너무 아쉽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죠. 그냥 해보는 거다. 하면 오는구나. 경험하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책이란 매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일을 하면서 오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고 어떤 인연이 맞아요. 될지 모르고 또 무엇보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맞아요. 엄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이대보는 거죠 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책이 좋으니까 저도 이거 인터뷰 요청 드릴 적에 책이 정말 좋아서 추천받은 거고 저도 책을 직접 사보고 너무 좋아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명랑한 책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표님께서도 아까 본인의 그 꿈도 실현하시고 아이들과도 이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창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육아랑 병행해가지고 창업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유지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또 어린이를 위한 출판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메리트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어린이 책의 국내 작가분들 발굴하는 편집자들도 많고, 근데 저는 해왔던 일이 저작권 수입 일이다 보니까 네. 외서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외국 어린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네. 산 것도 있고 외국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영미권 책은 해외 판권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들도 굉장히 신선한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클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이 이런 책을 경험하면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책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가장 최근에 낸 책이 엄마랑 나랑 50가지 컬러링 대화라는 책인데요. 저는 아이한테 이제 컬러링 책은 많이 안 사줬었어요. 근데 집에 그 해외 원서가 있었고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날은 왠지 엄마 나랑 놀자를 얘기 안 하고 혼자서 계속 뭔가 하길래 봤더니 그 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마 재밌어?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컨셉을 설명을 해줬어요. 한쪽 복잡한 쪽은 엄마가 하고 단순한 쪽은 아이가 하면서 같이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기가 몇 살이었죠? 6살. 6살. 네. 그래서 엄마 같이 색칠하자.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하길래 저는 컬러링 책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었는데 내가 안 좋아해도 아이는 좋아하는 책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계약을 했던 책이었고, 그리고 그 후속편으로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하는 또 컬러링 책이 있어요. 할머니하고 손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선 같은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저도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할머니 시장은 아직 많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지 마라. 네. 그런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하고 이제 저희 딸하고 한번 시켜봤는데 엄마가 아야 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색칠 안 할란다 그러다가 손녀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근데 둘이 하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니까 좋으시대요, 마음이. 그 손녀랑 이렇게 알콩달콩 대화도 하시면서 네.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컬러링 자체를 하는 시간이 본인 마음에 되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컬러링의 치유 효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도 계약을 해놨어요. 네. 언제 나와요? 우리 엄마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창업하신 지 이제 2년이 좀 안 된 시점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혹시 예상한 수익은 나오시나요?
제가 처음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출판사마다 차이가 되게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첫 책부터 막 엄청 잘 팔려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버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변의 조언들을 들으면 최소 10권은 종수가 쌓여야 운영이 된다. 그리고 최소 2년은 버텨라.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목표는 2년을 버티는 게 목표였고요. 아직까지 월급이 조금 그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네. 매해 2월마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는데 그때 이제 전년도 매출과 매입액을 좀 정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올해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명랑한 책방 책들이 대중적인 장르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동 어린이 책에서는 그림책, 동화, 학습 만화 이렇게 대중 시장이 넓은 그 분야가 있는데 그림책 하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그림책하고 다르게 분류가 되나요? 네, 이거는 사실 그림책은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저널이라는 부제가 많이 붙거든요. 저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외국은 저널도 있고 워크북도 있는데 저널은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그리거나 쓰거나 해서 채워가는 책이고 워크북은 뭐 한글 연습, 숫자 연습 이런 식으로 워크북으로 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런 책이 많지가 않아서 워크북이라고 이 책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저널이라는 형태가 이제 그냥 그림만 보고 이제 요즘에 그림 보고 엄마가 읽어주고 그걸로 이제 아이랑 같이 생각해보는 형태가 많아서 저도 그 형태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저널 이 책 형태는 또 굉장히 새롭고 저는 이 명랑한 책방에서 나오는 책들이 좋았던 이유가 이 저널 형태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책에다가 직접 써볼 수 있고 낙서도 본인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재밌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랄까 자기의 추억이고 자서전이고 이게 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을 계약한 그 동기를 그대로 알아주셔가지고 저는 대표님도 같은 생각에서 하신 거군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초창기여가지고 사실 뭐든지 초창기에 들어가야만 포지셔닝이 딱 1인자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림책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잘하는 편집자분들 그리고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런 책도 있어 하는 그 책들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널 이런 분야를 제가 선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작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출판사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출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독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좀 독특한 책을 내는 출판사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나름 생각을 하면 그런 거를 주고 싶었던 마음도 커서 이런 류의 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 첫 해에는 이런 수익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년은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해가 진짜 중요한 해이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어린이 시리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심리상담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에게 먼 일로 느껴졌는데 그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게 전 좀 놀라웠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괜찮은데 엄마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불안,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사실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 낳고 들었던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라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너무 충격이죠. 그게 되게 두려운 그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복한 그러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이면 아직 너무 어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 생각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획한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 분노, 그리고 슬픔,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적고 들여다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영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이것도 영국에서 나온 책이구나. 네. 영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독자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상담 교사분들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아동 가족 치료사, 아동 상담사 분이 그 컨설턴트 해주신 책이어가지고 그 책 계약해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사심 인터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항상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왕초보 운전연수다. 제가 면허 딴 지 15년이 돼가는데 이제서야 운전을 네. 하거든요. 한 번 갱신하셨겠네요. 맞아요. 네. 모범 운전사로. 네. 근데 초보 운전을 시작을 하니까 창업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 운전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 내가 왜 무서워서 그동안 못했지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 연수를 봤는데 차선 변경하고 싶은데 못하겠으면 무리해서 하지 말고 깜빡이 켜고 기다리래요. 누군가는 서준다고. 서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저 출판사 하고 나서도 이 책 어떻게 팔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 꼭 도와주는 분들이 꼭 생겼던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 MD분들도 노출해 주시고 선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스타에서 되게 팔로워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판매에 좋은 영향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혼자서 하는 1인 출판사이긴 하지만 그 여정을 하면서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막 빵빵대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럴 때마다 뭐 더 잘 할 수 있도록 뭐 마음이 단련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아직도 매일 좀 무섭고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운전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막 눈물이 날라오고 그래요. 네, 너무 감정이입 되는 창업 정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 창업가 공은주 명랑 책방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거 한번 가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네. 더 많은 엄마 창업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